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이렇게 역수를 해서 이걸 더한 것에 또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렬회로에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가전압을 메인 안에 흐르는 전체 전류로 나눠서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 되겠고, 두 번째 각 브랜치에 있는 저항의 역수를 취해서 그 합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린 등가 저항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결국은 역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2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분의 1.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4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각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 인가 전압은 같죠. V. 그래서 R1에도 20V가 걸리고 R2에도 20V가 걸리고 R3에도 20V가 걸리죠. 그래서 각 브랜치 커런트를 구하는 오메버 측에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1A, R2에 흐르는 전류는 2A, R3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KCL을 적용해서 전체 전류,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 IT는 1A 플러스 2A 플러스 2A니까 우리가 5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EQ는 인가 전압을 IT로 나누게 되니까 20V를 5A로 나누면 4옴이 되겠죠. 이와 같이 병렬 회로에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식,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나 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나 우리가 등가 저항값은 4옴으로 같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회로를 해석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지만 병렬 저항이 모두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랜치 저항감이 60K, 60K, 60K로 같을 때, 이럴 때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등가 저항을 N분의 R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은 저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브랜치가 3개니까 3개. 그래서 N은 브랜치 저항의 수를 뜻하죠. 3개. 몇 K자로 해결을 해서 60K. 그래서 60K를 3개로 나누니까 20K.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 또는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죠. 두 개의 다른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두 개일 뿐일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한다? 이 공식을 사용한다. 자, 이 공식은 40옴과 60옴 이렇게 두 가지 저항으로 됐을 때 이 공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역수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REQ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그거를 풀면은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 다른 저항값을 가진 두 개가 저항이 있을 때 그때의 등가 저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40옴, 60옴이 나오죠. 그러니까 40 플러스 60, 40 곱하기 60이니까 100분의 2400.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24옴.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등가 저항 24옴은 이 브랜치 저항 중에 40옴이 제일 작죠? 이 40옴, 제일 작은 저항값보다도 어떻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R1
R2가 병렬이 연결되어 있고 인가 전압이 20V일 때 우리가 A, C 브랜치, B, D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은 인가 전압 VA가 같죠. 그래서 VAC는 VBD가 같다. 인가 전압과 같다. 이것이 병렬회로의 특성이니까 이 공식에서 우리가 가지전류 I1, I2를 구할 수가 있죠. I1은 R1분의 VAC. 그래서 20V 20ohm으로 나누니까 1A. I2는 VBD를 R2, 그때 가지저항으로 나누니까 20V를 10ohm으로 나누니까 2A. 그 다음에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 IT를 KCL, 키로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서 구하게 되죠. IT는 브랜치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전체 전류,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는 1 플러스 2 해가지고 우리가 3A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등가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치에 60ohm, 20ohm, 20ohm, 60ohm 이렇게 4개의 이와 같이 브랜치 저항이 R1, R2, R3, R4 60ohm, 20ohm, 20ohm, 60ohm 4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전체 우리가 등가 저항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20ohm, 20ohm이 같은 저항이 2개 있고 60ohm, 60ohm 같은 저항이 2개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같은 저항은 그 개수를 나누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R3와 R4를 구하게 되면은 60ohm이 2개 있으니까 30ohm이 되겠고, 그 다음에 R2와 R3가 20ohm짜리가 같으니까 둘로 나누니까 10oh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서로 값이 다른 경우 두 가지 그 저항, 병렬 저항을 계산하는 공식 여기에 되겠죠. 그렇죠? 등가 저항은 R14 플러스 R23 그죠? 30ohm 플러스 10ohm분의 30 곱하기 10 그래서 우리가 7.5 이렇게 우리가 등가 저항을 지금까지 병렬회로의 그 등가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의 등가 회로를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컨덕터스를 이용해서 병렬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컨덕턴스로 ES, 4S, ES가 병렬, 컨덕터 3개가 병렬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I1, I2, I3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우리가 GT를 먼저 구하죠. 총 컨덕턴스. 그거는 G1 플러스 G2 플러스 G3니까 ES 플러스 4S, ES니까 8S 값이 나옵니다. 8S 값. 근데 이제 전체 전류가 우리가 8A로 주어졌으니까 그때 가지 전류 I1, I2, I3를 구하게 되면 I1은 IT 전체 전류를 비례해서 컨덕턴스는 이제 비례해서 나누는 거예요. 비례해서 나눠 갖는 거죠. IT 전체 전류를 전체 컨덕턴스분의 자기 각 브랜치에 있는 컨덕턴스. 그러니까 8 곱하기 8분의 2 해가지고 2A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브랜치 2에 걸리는 I2는 역시 IT 곱하기 전체 컨덕턴스의 자기 자체의 컨덕턴스. 그래서 4A. I3는 IT 곱하기 GT분의 G3 해가지고 역시 2A.
이와 같이 컨덕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컨덕턴스 전체 양, 그죠? 전체 양에 어떻게 해서 나눠가죠? 비례해서 나눠가는 거죠. 비례해서. 근데 만약에 컨덕턴스의 개념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저항의 개념으로 한다면 전류를 어떻게 나눠가죠? 반비례해서 나눠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비례해서 나눠갖게 되면 계산하기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이 비례해서 나눠가는 것이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렬회로에서는 이와 같이 컨덕턴스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렬회로에서 전체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렬회로에서의 전체 전력, 총 전력값은 그 직렬회로와 같습니다. 전체 전력은 각 가지의 전력의 합방값과 같다. 그래서 PT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전체 전력은 전압과 전체 전류를 곱한 것 같다. PT는 VT 곱하기 IT.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인가 전압이 10V고 R랑 R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 R1 브랜치에 10V가 걸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겠고 여기에도 10V가 걸리는데 5ohm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 그래서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킬로오피 전류 법칙에 의해서 1A 플러스 2A니까 이제 3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이제 저항 R 안에 소모되는 전력과 R2에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게 되면 만약에 이 I를, V를 이거 모르고 그냥 저항만 전류를 구하지 않고 저항의 전력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R1분의 V자승 10분의 10, 100 그러니까 10W 그 다음에 R1분의 V자승 R2분의 V자승 5분의 100, 20W 그죠? 20W 그래서 이 전체 전력은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 10W와 R2에서 소모되는 전력 20W의 합과 같다. 그죠? 이게 같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병렬회로에서의 전체 전력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30W가 전체에 30W가 나왔는데 우리가 전체 전력은 여기가 이제 인가 전압이 10V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가 3A니까 PT는 VI죠. VI니까 3 곱하기 10은 30W. 그래서 이 인가 전원 쪽에서 30V가 생성이 돼서 전력이 R 안에서 10W가 소모되고 R2에서 20W가 소모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이 PT는 각 브랜치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지값을 갖는 병렬회로인 경우 저항이나 전압이나 전류나 전력을 이제 구하는 방식이 되겠죠. 직렬회로에서와 똑같이 병렬회로에서는 그 병렬회로의 특성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병렬회로의 가장 특성 두 가지죠. 어떻게 해요?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은 인가 전압과 같다. 그 다음에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류는 각 브랜치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KCL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미지의 값을 구하는 회로도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반대로 뭐죠?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그 다음에
전체 전체 전압은 각 가지에 드롭되는 볼테이지 합과 같다. kVA. 그러니까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같고 kVA를 적용시키면 되고, 병렬 회로에서는 인가 전압이 같고 kCA를 적용시키면 우리가 회로의 어떤 미지값을 전부 다 해석하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회로에서 지금 주어진 게 IT가 7A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I2가 2A, 그 다음에 R1, R2.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R3를 구하여라. 그 다음에 VA를 구하여라.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VA는 인가전압은 브랜치 1, 2, 3에 다 걸리게 되니까 우리가 오메 법칙에 의해서 브랜치 전압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이 브랜치밖에 없죠. 그죠? R2가 65mm 때 I2가 2A가 그러니까 오메 법칙에 의해서 VA는 VR2가 되고 I2 곱하기 R2니까 2 곱하기 60에서 120V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브랜치 전압이 이 인가 전압이 되고 여기 브랜치 전압 120V, 여기도 다 120V가 걸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구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브랜치 1에 역시 여기 120V가 걸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브랜치 커런트 I1은 VA를 R1분에 나누니까 120 해가지고 4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구한 게 4A고 이게 2A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 I3는 KC에 의해서 IT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다. 그래서 KC를 적용해서 I3를 구하게 되면 IT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니까 7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니까 I3를 우리가 1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세 번째 브랜치에 I3를 구했으니까 I3가 1A니까 R3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브랜치 전압은 인가 전압 여기 브랜치 다 똑같으니까 120V로 똑같이 걸리니까 R3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I3분의 VA 그래서 1분의 120 그래가지고 R3를 12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병렬 회로에서 뭐 저항이나 전류나 어떤 미지값을 우리가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두 가지. 그러니까 병렬 회로의 특성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인가 전압이 브랜치 전압과 같다. 그러니까 전압이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은 인가 전압과 같다. 그 다음에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메인 라인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 병렬 전류의 그 특성, 전압이 같다. 그 다음에 KCL 적용. 이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에 의해서 모든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